소리의 복수 1장 소리의 상처 1989년 봄 서울예술고등학교 피아노 실기실 복도에는 새벽 6시부터 쇼팽의 에튜드가 흘러나왔다. 18살 한서연은 매일 첫 번째로 문을 열었다.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혀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피아노는 꿈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한서연, 너 또 밤샘 연습했지? 얼굴이 왜 그래? 같은 반 친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웃었다. 다음 주 학교 경연대회. 이번만큼은 반드시 1등을 해야 했다. 콩쿠르 추천권이 걸린 무대였다. 하지만 그 꿈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었다. 윤도현.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소년. 그는 연습도 없이 무대에 올라 완벽한 연주를 해냈고 교사들은 그를 향해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서연이 땀 흘려 쌓은 하나하나를 그는 한 번에 뛰어넘었다. 경연 당일 아침 서연은 리허설을 위해 일찍 강당으로 향했다. 무대 위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페달을 밟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소리가 끊겼다.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 뭐지? 서연은 피아노 밑을 들여다봤다. 페달줄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자른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뒤에서 들린 목소리. 윤도현이었다. 그는 피아노를 내려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고장났나 보네. 근데 진짜 피아니스트라면 페달 없이도 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날 서연의 이름은 무대에서 호명되지 않았다. 학교는 기술적 문제라는 말로 그녀의 순서를 취소했다. 윤도현은 1등을 차지했고 콩쿠르 추천권을 받았다. 관객석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왔다. 한 달 뒤 서연은 학교를 자퇴했다. 집에 돌아와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 이 소리를 돌려줄 거야. 해시태그 2장. 다시 울린 이름. 2019년 겨울 서울 국립교향악단 본관 3층 음향실. 한서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48배 그녀는 더 이상 피아니스트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음향 감독이라는 직함으로 30년을 살아왔다. 피아노 대신 콘솔과 마이크가 그녀의 악기가 되었고 무대 뒤에서 소리를 빚는 일에 익숙해졌다. 한서연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정식 발령 났어요. 행정실 직원이 건넨 서류에는 국립교향악단 수석 음향 감독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20년 계약직 생활 끝에 얻은 정규직이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격스러운 것도 특별히 기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온 시간의 결과였다. 오후 2시 신임예술감독 환영회의가 열렸다. 서연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단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다. 윤도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떨치고 돌아온 그가 국립교향악단의 새 예술감독이자 지휘자로 임명된 것이었다. 은발이 섞인 머리,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30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더 세련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윤도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회의실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멈췄다. 잠깐의 정적. 그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한서연. 맞지?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윤도현은 서연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봤다. 오래됐네. 여전히 남이 만든 소리나 다듬고 있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침착하게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 넌 항상 그랬지. 무대 뒤에 숨는 게 편한 사람.
윤도현은 가볍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가 사라진 복도에서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30년 전 그날의 소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음향실에 홀로 남아 오래된 파일을 열었다. 1989년 예술고 경연대회 녹음본. 윤도현의 연주가 흘러나왔다.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했다. 서연은 헤드폰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지휘할 차례야. 해시태그 3장. 무대 뒤에 복수. 리허설 첫날 서연은 음향실에서 무대를 내려다봤다. 윤도현이 지휘봉을 들고 단원들 앞에 섰다. 그의 첫 마디는 명령이었다. 처음부터. 브람스 교향곡 1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채 30초도 지나지 않아 윤도현은 지휘봉으로 보면대를 내리쳤다. 멈춰. 비올라 파트, 지금 박자 엉망이었어. 다시. 비올라 수석 단원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20년 경력의 연주자였다. 윤도현은 개의치 않고 다시 지휘를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멈췄다. 첼로, 음정 틀렸어. 귀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음악이 되는 줄 아나? 윤도현은 악보를 집어던졌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단원들은 숨을 죽였다. 서연은 헤드폰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는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완벽하게 부패해 있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서연은 무대로 내려가 마이크 위치를 점검했다. 윤도현의 피아노 마이크, 지휘자용 모니터, 스피커, 오케스트라, 각 파트의 수음 위치. 모든 음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렸다. 뭐해? 뒤에서 윤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음향 점검이요. 그래. 난 내가 옛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있잖아, 서연아. 윤도현이 피아노 뚜껑을 열며 말했다. 넌 그때도 이해 못했을 거야.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는 건반을 가볍게 두드렸다. 맑은 음이 울렸다. 난 널 도와준 거야. 헛된 꿈 빨리 접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니야.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비겁했을 뿐이죠. 윤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서연은 마이크 케이블을 정리하며 무대를 떠났다. 그날 밤 서연은 음향실에 홀로 남았다. 콘솔 앞에 앉아 공연 당일의 음향 설정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윤도현의 피아노 마이크 채널, 지휘자용 인이어 모니터 주파수, 오케스트라 믹싱 밸런스. 그리고 그녀는 단 하나의 설정을 조정했다. 윤도현의 인이어 주파수를 0.3Hz만큼 엇나가게 만든 것이다. 귀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지만 뇌는 인식하는 미세한 차이. 지휘자가 듣는 소리와 실제 오케스트라의 소리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다. 서연은 모니터를 끄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야, 윤도현. 해시태그 4장. 불협의 밤. 2019년 12월 15일 서울 예술이전당 콘서트홀. 2,500석이 모두 매진되었다. 세계적 거장 윤도현의 귀국 공연. 로비에는 그의 음반을 든 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무대 뒤 분장실에서 윤도현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오늘 연주할 곡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레퍼토리였다. 5분 전입니다, 감독님. 스태프의 안내에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향했다. 음향실에서 서연은 콘솔 앞에 앉아 있었다. 수십 개의 페이더와 노브, 깜빡이는 LED 미터. 그녀의 손끝은 차갑고 정확했다. 헤드폰 너머로 객석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조명이 어두워졌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윤도현이 무대에 올랐다. 우레와 같은 박수.
그는 우아하게 인사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지휘자가 바통을 들어 올렸다. 첫음, 오케스트라의 힘찬 포르테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윤도현의 피아노가 들어왔다. 황제의 주제, 장엄하고 당당한 선율. 그러나 3소절째 윤도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뭔가 이상했다. 인이어로 들리는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실제로 보이는 연주자들의 움직임과 미묘하게 어긋났다. 0.1초도 안 되는 차이. 하지만 완벽주의자인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불협화음이었다. 윤도현은 지휘자를 향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지휘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박자를 조정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는 혼란스러워했다. 지휘봉의 움직임과 윤도현의 피아노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윤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인이어에서 들리는 소리는 여전히 뒤틀려 있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음악처럼 모든 것이 미세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음향실에서 서연은 모니터를 응시했다. 윤도현의 당황한 표정, 떨리는 손가락, 흐트러진 박자. 30년 전 그날 페달이 끊어진 피아노 앞에서 멈췄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페이더를 조작했다. 윤도현의 피아노 음량을 서서히 낮췄다. 객석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오케스트라에 묻혀 들리기 시작했다. 2악장으로 넘어갔다. 아다지오. 고요하고 아름다워야 할 선율이 산산이 부서졌다. 윤도현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헤맸다. 지휘자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단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마침내 3악장이 끝났다. 박수는 듬성듬성 들렸다. 윤도현은 일어나 인사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서연은 헤드폰을 벗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만든 불협화음을 들어봐. 해시태그 5장. 침묵의 피날레. 다음 날 아침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같은 기사가 도배되어 있었다. 거장 윤도현 생애 최악의 공연. 국립교향악단 참사. 무엇이 문제였나? 완벽주의자의 추락. 윤도현 지휘 데뷔 참담. 서연은 음향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내렸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단체 카톡방에 긴급회의 소집 공지가 떴다. 오후 2시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사장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 공연은 우리 악단 역사상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원인 파악이 시급합니다. 기술팀장이 보고했다. 모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그럼 윤 감독의 컨디션 문제였단 말인가? 그게 단원 대표가 망설이며 말했다. 리허설 때는 괜찮았거든요. 공연 당일만 이상했습니다.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이사장이 물었다. 한 감독, 음향 쪽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든 설정은 매뉴얼대로였습니다. 녹음 파일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까진.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윤도현이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제 잘못입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악단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이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다음 공연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떠났다. 복도에 서연과 윤도현만 남았다. 윤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했지.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윤도현이 쓸쓸하게 웃었다. 마음이 편해. 내가 내 음악을 끝내줬으니까. 끝낸 건 당신 자신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30년 전에도 어젯밤에도 당신은 항상 스스로를 무너뜨렸어요. 재능을 방패 삼아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윤도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서연은 돌아서며 말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젠 각자의 길을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래 묵혀둔 짐 하나를 꺼냈다. 먼지 쌓인 키보드 케이스. 30년 만에 여는 잠금 장치가 뻣뻣했다. 뚜껑을 열자 낡은 건반이 드러났다. 서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떨림이 없었다. 쇼팽 녹턴 작품 번호 9-2.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곡. 첫 음이 울렸다. 맑고 투명했다.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30년의 시간이 손끝에서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무대도 박수도 복수도 필요 없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음악을 시작할 때야.